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3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뉴스 자료들, 이거 한번 제대로 좀 파헤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요. 동아시아 외교 문제, 또 국내 정치 이슈도 있고, 그리고 북한 움직임까지, 꽤 굵직한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다 연결해서 보면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좀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내고 혹시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연결고리까지 좀 찾아서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경제 이야기네요. 한미 관세 협상. 네, 이거 중요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의 관세 논의가 외환 시장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소식이에요. 그 뉴욕에서 나온 발언이죠? 네, 맞아요. 미 의회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이게 단순히 뭐 관세율 조정 문제 이걸 넘어서 시장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했고 동시에 또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제한했다는 점도 같이 언급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관세 협상하면 그냥 뭐 수출입 상품 가격에 미칠 영향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당장 물건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거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외환 시장 불안 이걸 딱 짚어서 언급했다는 건 그 파장이 훨씬 크다는 걸 이제 시사하는 거죠. 아, 훨씬 크다. 네. 관세율이 바뀌면 당연히 무역 규모가 달라지고 그게 바로 이제 국가 간 돈의 흐름, 그러니까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본 유출입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경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금을 빼거나 아니면 투자를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쵸. 불안하면 일단 지켜보게 되니까. 바로 그게 외환 시장, 그러니까 뭐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의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좀 위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미 대규모 투자 제한 이 이야기가 딱 겹치니까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투자 제한. 네, 뭐 수십억, 수백억 달러 이런 규모의 해외 투자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국가 비상금 같은 달러 자산을 좀 쓰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겉으로는 투자지만 속내는 혹시 관세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잡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거래 카드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거래 카드요? 네, 우리가 이만큼 투자할 테니 관세 문제는 좀 봐달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뭐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거의 뭐 고도의 외교 전략 싸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서 관세 문제를 좀 풀어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하. 중요한 건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들이 결국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활과도 다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네, 환율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 뛰고 해외 투자나 뭐 유학 비용 부담도 커지잖아요. 네, 바로 체감되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상 테이블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이 관세 논의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투자, 외환 보유고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성하고 다 맞물려 있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여러 층위에서 봐야 할 문제네요. 경제뿐 아니라 외교적인 셈법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역학관계 이게 또 다른 뉴스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미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그것도 뉴욕에서 있었죠. 네, 뉴욕에서 세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서 공동성명을 냈는데 여기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그리고 해상에서의 권리주장 확장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내용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뭐 특정 국가를 콕 집어서 말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메시지는 꽤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건 뭐 외교적인 수사일 뿐이고 사실상 이게 누구를 겨냥한 메시지인지는 대부분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최근 몇 년간 대만 해협에서 군사 활동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뭐 남중국해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해양 영유권을 주장한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왜 지금
그리고 왜 미한일 세 나라가 함께 목소리를 냈는가, 이 점이라고 봅니다. 아하, 시점과 참여국.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 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공동의 이해관계. 네. 어느 한 곳에서 긴장이 확 올라가면 그 여파는 연쇄적으로 미치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어떤 특정 국가가 영내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막 극적하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네. 그럴 때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이거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번 공동성명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일종의 현상 유지를 좀 강조하고 잠재적인 불안 요인에 대해서 공동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려 표명, 이걸 넘어서 삼국 공조 체제를 좀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거다, 이런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시 확인한 점, 이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건 역시 동북아 안보의 핵심 현안이니까요. 그렇죠. 항상 나오는 얘기죠. 네. 결국 이 성명은 이 지역의 어떤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세 나라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은 범위의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힐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영내 안정과 북한 문제, 이 두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서 세 나라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 앞으로 관련국들의 반응이나 행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번에는 국내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소식인데요. 국내 소식이요? 네, 바로 통일교 지도자인 한학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입니다. 특검 수사 관련해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이 특별검찰 수사랑 맞물려 있고 혐의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비리 의혹과 연결된 뇌물수수라고 딱 명시가 됐어요. 뇌물수수. 네, 통일교 측이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의 중심에 한 씨가 있다는 건데, 네, 한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을 다룰 때는 저희도 정말 극도로 심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 종교단체, 전직 대통령 부인, 뇌물 혐의, 이런 요소들이 막 결합되어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저희의 역할은 제기된 혐의나 수사 진행 상황 같은 제공된 정보의 사실관계를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단이나 편향된 해석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님을 좀 분명히 하고 싶네요. 물론입니다. 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해 본다면 어떤 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사건은 종교와 정치 권력 간의 관계라는 좀 해묵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죠. 해묵은 질문? 네. 만약에 이 혐의가 하칠로 드러난다면 특정 종교단체가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에 좀 부적절하게 접근하려고 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건 또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나 투명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라는 점에서 과거 정권의 도덕성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한학자 씨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이고 유무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사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단정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비리 의혹,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권력 구조나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는 특검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명확해지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니까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좀 차분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네요. 자, 그럼 다시 시선을 국제 무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네, 북한 소식이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소식인데요.
시진핑 주석 축하 메시지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나왔죠. 네, 맞아요. 그 답신에서 전통적인 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기차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정치, 군사, 경제,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죠. 네, 이 발표가 나온 시점하고 그 표현 방식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시점과 표현 방식이요? 네,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기차게 발전시키겠다는 표현. 이게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지금일까? 이게 중요하죠. 왜 지금일까? 혹시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그 미, 한일 3국의 공조 강화 움직임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게 외교적 고립을 좀 벗어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죠. 기댈 곳이 필요할 테니까요. 네. 특히 이제 미국하고 그 동맹국들이 막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을 겁니다. 너희가 뭉친다면 우리도 우리의 오랜 친구와 더 가까워지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정치, 군사, 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언급한 점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다방면.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 같은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군사 기술 이전이라든지 합동훈련 같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까지 염두에 둔 아주 포괄적인 관계 강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어떤 수준의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치 그 외교 무대에서 각자 자기 편을 확실히 챙기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지네요. 한미일이 뭉치니까 북중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형국이랄까요? 정확히 그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에 또 다른 변수를 추구하는 셈이죠. 또 다른 변수. 네, 미중 경쟁 구도가 심어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보 균형에 아주 묘묘하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중 간의 구체적인 협력 동향, 예를 들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다거나 아니면 공동 군사활동 같은 게 눈에 띈다거나 하는 실제 움직임들을 좀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겁니다. 네, 북한의 이 대중관계 강화 선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게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지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2025년 9월 23일자 주요 뉴스들을 정말 다양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숨가쁘네요. 한미 관세 협상과 그 뒤에 숨겨진 외환시장 불안, 그리고 투자 카드라는 복잡한 경제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네, 복잡했죠. 네. 그리고 대만 해협과 해양 질서를 둘러싼 미한일 3국의 공조 강화 움직임도 있었고, 또 국내에서는 전직 대통령 가족과 거대 종교단체가 얽힌 민감한 수사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것도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를 던진 소식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다뤘네요. 네, 오늘 다룬 소식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보면 경제, 외교, 국내 정치가 정말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서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다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선택지가 어떻게 좀 좁혀지고 또 넓혀지는지,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가 앞으로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핵심 변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친 이 정보들의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와 국내 이슈들 속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혹은 오늘 다룬 뉴스들 사이에서 어쩌면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당신만의 어떤 연결고리나 통찰은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좀 곱씹어 보는 것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와서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